안녕하세요. 선택적 함구증을 가진 아이의 엄마 이혜정입니다. 제가 영상이 너무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급하게 차에서라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우선 차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딸이 인지치료 중이고요. 저는 지금 차에서 대기하는 중입니다. 그 틈을 타서 지금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선택적 항구증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딸은 5살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새학기라서 이제 저희 딸뿐만이 아니고 저희 다른 친구들도 적응 기간 중이었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 다 같이 엄마 아빠 다 들어가서 이제 적응을 했고요.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서 적응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3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의 적응 기간이 끝났는데요. 근데 저희 딸은 그때 적응 기간이 3주 정도 걸렸습니다. 3주 정도 걸렸고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동안 느꼈던 것 같고, 첫째 주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주에는 복도에 있었고, 세 번째 주에는 30분 있다가 나오고 뭐 1시간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5살에 그렇게 적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저희 딸은 4살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4살 때 적응할 때는 일주일에 끝났는데 5살 때 어린이집 적응할 때에는 3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 뭐 사진을 띄우면 여기 이렇게 저희 아이 혼자 이렇게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이렇게 혼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저희 딸에게 한 명의 아이가 정말 매일매일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그리고 저희 딸이 대답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교구 같은 거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건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거의 1~2달 정도 그렇게 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진이가 그 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했고요. 선생님하고도 그때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살에는 그 친구와만 거의 소통하면서 이제 어린이집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어린이집 생활을 좀 힘들어 하는 것 같다. 말을 너무 안 한다. 대답을 너무 안 하고 그런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만났을 때에도 인사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낯을 가린다는 정도만 생각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는데요. 5살 후반 때 근데 그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진이는 완벽하게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고 6살 때 올라가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정말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께서 진이를 정말 케어를 너무 잘해주셔서 진이가 선생님에게만 그냥 자기 표현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라든지 네, 아니요 정도는 말을 했고 다른 친구하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6살 때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소아정신과를 가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회성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병원을 가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그때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사회성이 부족한데 왜 우리 아이가 정신병원을 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봤던 것 같아요. 6살 이제 중반이 되면서 조금씩 그냥 조금 심각한 것도 아니고 좀 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한 병원에서 진이와 단둘이서 선생님께서 진료를 보고 싶어 했는데 진이가 이제
거부를 해서 저랑 셋이서 진료실 안에 진료를 받는데, 그때 진료를 보시고 선택적 항구증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러 병원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곳을 더 방문했더니 그 두 곳 다 이제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놀이치료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미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이제 4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첫째 날도 복도에 있었고, 둘째 날도 복도, 셋째 날도 복도, 넷째 날 복도에 있으면서 다른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병원에 우선 방문해서 놀이치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미술치료가 없고 놀이치료만 있다고 해서 놀이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은 복도에 있었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치료실 안에 들어갔고, 셋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이제 치료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놀이치료를 하지 않지만 정말 오랫동안 놀이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놀이치료만으로는 우선은 저희 아이는 말을 하진 않았고, 저와의 관계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다른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들에게만 정말 집중해 있던 주부였습니다. 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와 정말 잘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몰랐던 면이 많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이런 기분이구나 라고 해서 놀이치료로 많은 걸 알게 되고, 아이와 사이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아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가족 같은 내 새끼에 출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처음에 정말 중요한 건, 저도 낯을 많이 가린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래도 영유아 검진으로 병원에서 이제 소아정신과를 가라고 했을 때 막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소아정신과를 가라 그래? 이런 말이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건 저의 마음인데, 아이가 아픈데 빨리 치료를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게 조금 아쉬웠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을 많이 주셨어요. TV 출연 이후에. 근데 다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TV를 보고 저희 아이 같은데 병원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는 의사가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의심스럽다면 한 번쯤은 병원을 가는 것은 그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이제 TV 프로그램도 많아서 많이들 놀이치료도 하고 언어치료도 하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정신과를 가는 게 많이 두려운 엄마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한 번쯤은 가서 진료보는 거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보고 공부했을 때는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치료가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 아이가 의심되는데 하면은 진료 보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만약에 의심스럽다 하면 진료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늦게 업로드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영상을 찍게 돼서 정말 이런 환경에서 영상을 찍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의 딸이 지금 선택적 항구증을 확정을 받고 지금은 9살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인지치료와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은 지금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이렇게 차 안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 병원 진료가 되게 많아서 이제 이렇게 대기할 때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빨리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영상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아이들도 정말 힘을 내야겠지만 엄마들도 정말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는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를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